10년 동안에 내가 세금을 안 내고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는 워킹맘 이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양길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둘째 아이는 저희 어머니가 적립식으로 아이에게 들어주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할머니의 경우는 증여 방법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오늘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가 혹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아버지가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에게 줄 수도 있고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경우도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아들을 건너뛰어서 하는 걸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학원가에서 유행처럼 퍼진 얘기가 있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중요하다 하는 농담 아닌 농담들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30대, 40대, 50대가 돼서 집 장만해야죠. 자녀 교육비 마련해야죠. 사실 증여할 여력이 많지는 않은 경우가 많고요. 할아버지는 이제 자녀 교육을 다 시키고 나서 은퇴 후에 좀 여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자들한테 증여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경제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손자녀 증여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장점을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또 본인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한테 두 번 주는 경우에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서 그런 또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근데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한테 주게 되면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빨리 손자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세대 생략 증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꺼려하는 부분이 세금이 30% 할증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의 30% 할증은 반드시 증여세란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 할증이 되는 거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세금이 안 나오는 증여인 경우에는 할증할 여지가 없는 거죠. 30% 할증이 되지 않으니까 손자한테 증여재산 공제 이내에 증여하면은 세금이 안 나온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과거에 주신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 아이에게도 상속세가 부과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이 요즘 들어서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공짜로 주게 되는 걸 증여라고 그러고요. 돌아가시면서 공짜로 받는 걸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거고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의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상속세를 매길 때 사전에 증여한 걸 합산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 상속에 대비해서 미리 먼저 주는 경우를 감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는데 두 가지 구분해서 합산하게 돼 있어요. 상속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건 합산하게 되고요.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하는 것만 합산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상속인은 아들이 되는 거고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에게 증여한 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세에 합산한다는 거고요.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증여하는 것만 합산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손주에게 증여하고 5년 이상만 사시고 돌아가시면 상속세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식 이것만은 좀 짚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워킹맘님께서 첫째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죠. 그러면 2천만 원이 공제가 이미 사용이 된 거죠. 그럴 경우 10년 이내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아버지, 우리 남편 되시겠죠, 그분한테 증여받으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둘째 분은 할머니한테 증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할머니 외에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증여받으면 그때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에 내가 세금을 안 내고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여세 신고할 때 사전 증여 현황을 살펴보시고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전 증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동일인인 경우에는 10년 내 사전 증여를 서로 합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 제휴세무법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증여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신고할 때 감안해서 신고를 하실 겁니다. 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전증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